블로그로 월 1억, 2억 벌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박근우 강사님이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하십니다. 강사님께서 이걸 하고 계신 전략 4가지가 있으시다고요.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키워드가 분명 돈이 될 거라는 걸 아실 거고,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가 네, 안녕하세요 제자님들, 반갑습니다. 아로스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장마가 시작되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딱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바람, 밖에 나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노트북으로 돈을 벌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블로그 수익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처럼 수익은 주룩주룩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박근우 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지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은 박근우 강사님께서 아까 이제 저 앞에서 잠깐 막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거 이야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키워드 써가지고 그 당시에 블로그로 월 1억, 2억 벌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박근우 강사님이 이번에 공개를 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박근우 강사님이 혼자만 알고 있으셔도 되는데 이거를 공개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는 다시 보기 안 돼요. 이 라이브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특혜 여러분들도 바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사님, 이번 한 달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달도 네.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애드센스를 할 때 네이버 광고를 위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키워드들을 이제 어떻게 노출시킬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솔직히 키워드보다는요, 이 어떤 플랫폼으로 키워드를 노출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키워드는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제자님들도 워낙에 이제 그 지식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키워드가 돈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정도 라이브에 오실 정도의 제자님이라면 그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 되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돈이 된다는 건 이제 대부분 제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하시는 제자님들이 아직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제가 개념적인 부분을 좀 제자님들한테 좀 잡아드리려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오늘 박근우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기 우리 아벡 수익 인증 있죠. 오늘은 제가 여기 퀴즈 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수익 인증이 지금 56억 8천이 있는데, 강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206명 계시고 있으세요. 한 명당 1억씩이면 여기 네. 256억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월 1억, 2억 벌 수 있는 키워드니까 한 분당 1억씩 벌면은 네. 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부터 그렇게 보고 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제자님들 박근우 강사님께서 요거 먼저 수익을 1억을 버신 다음에 박근우 강사님은 2억을 벌고 우리 제자님들은 1억을 벌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맨 앞에다가 2라는 숫자 하나 넣어보자고요. 256억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로 수익화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수익 인증을 하시는 제자님들 보면은 너무 막 신나셔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제자님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많이 쓰셨는데, 커준 제자님도 그러시고. 커준 제자님 요즘 한창 핫하신 분이죠. 핫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커준 제자님 어디 있어?
제가 최근에 봤던 건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막 너무 반신반의하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드디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것 같다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네네. 또 어떤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이 나. 이 JSH 제자님은 여기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번 이 명단에 올라보는 걸 너무 목표였는데 저는 이 목표를 이야기를 하신 게 저자님이 처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홍보해드리는데 이걸 네.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 우리 제자님이 계시구나 막 리액션 해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JS 제자님도 이렇게 막 수익 인증하면서 너무 신나고 좋아하시는데 우리 제자님들도 이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네. 그 초보 때 네. 아도스님께서 이제 그 단톡방에 이제 딱 하시잖아요. 수익 네. 인증. 네. 저도 그렇게 나도 좀 저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네. 그거 올라가는 거 뿌듯하잖아요. 진짜 처음 이제 제가 그 아도스님께서 이걸 네. 딱 올려주신 순간 아, 나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좀 뿌듯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지고 네. 아,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이게 정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아, 그렇죠. 우리 제자님도 방금 강사님도 느끼셨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그때 그 감정이 성취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취감. 그렇죠. 그 성취감을 성공 경험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도 네네. 어릴 때부터 조그만한 성공 경험.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아기가 막 걸으면 옹알이 있다가 엄마 이거 하면 엄청 칭찬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성공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얘가 그 도전 모험심도 생기고 또 진취적인 성격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공 경험이 없고 칭찬을 못 받는 아이는 네. 주눅 들고 우울해지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된대요. 그만큼 그 자그마한 것도 성취감이 느껴질 때, 그걸 네. 충분하게 인정받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제자님들이 수익 버시고 건강하게 더 크게 장성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딱 좋네요. 네. 이게 이 에드센스 제가 처음에 그 하루에 $100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첫 번째 그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초보를 이제 좀 벗어나기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처음 하루에 $100를 찍었을 때 진짜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제가 그때 기분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짜릿하죠. 네, 그래서 막 아도스님한테도 막 자랑하고 거기에 수익 인증에도 막 올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 같이 나눠보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강사님께서 육하원칙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게 이 육하원칙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을 잡고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대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애드센스를 할 때도 이 부분이 좀 통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6가지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요 3가지는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가지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무엇을,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왜. 요 3가지는 애드센스를 하면서 꼭 필요한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를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무엇을 어떻게 왜가 어떤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메모장에다가 네. 좀 써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글로 보면서 메모장이라고 입력하시면 네. 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답장을 좀 해드리자면 쇼미더덕준께서 질문하셨는데 애드센스 공기업 다녀도 겸업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 받게끔 하시면 되죠. 배우자가 받고 지자님이 애드센스 블로그 운영하시고 수익금은 배우자가 받고 아니면 배우자님도 공무원이시면은 뭐 부모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컴퓨터 화면으로 넘기고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무엇을? 애드센스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키워드. 네.
어떤 걸 무엇을 할 때 키워드. 무엇을 할지. 음. 그러면 이제 딱 답이 나오죠. 키워드죠. 키워드. 일단 무엇을 쓸 키워드부터. 것인가. 네. 무슨 키워드를 이제 쓸 것인가. 네. 어쨌든 우리는 포스팅을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무엇을 쓸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 무엇을 이것은 키워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엇을이 키워드라면 어떻게가 나오나요? 자, 다음은 어떻게. 네. 자, 그러면 키워드 뭐 예를 들면 뭐 근로장려금이라고 한번 네. 해볼게요. 자, 근로장려금. 자, 근로장려금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딱 나왔습니다. 네. 무엇을? 바로 근로장려금을. 자, 그럼 이제 이 키워드 가지고 이제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일단은 검색 유입이 되겠죠. 첫 번째는 검색 유입하면 티스토리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티스토리에다가 근로장려금에 대한 키워드를 이제 포스팅을 해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것이죠. 다음에다가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노출 방식이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외부 유입이 있겠죠. 나는 이 검색 유입으로는 이 근로장려금이란 키워드를 노출시키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검색 유입보다는 외부 유입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항상 저는 이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든 간에 검색 유입보다는 저는 외부 유입 위주로 이제 키워드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 유입하면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이버 가장 기본적인 네이버 블로그부터 뭐 카페도 있고 지식인도 있을 테고요. 지식인 이거는 이제 솔직히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광고 유입을 하죠.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네이버 광고 그리고 카카오 채널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자, 광고 유입. 네이버 광고가 있을 거고요. 구글 광고가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근로장려금이란 키워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색 유입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티스토리에다가 써가지고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키워드를. 근로장려금 돈 낸다는 거 알죠? 알죠. 그러니까 써도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손 놓고 기다릴 것이냐. 결국 그게 어떻게는 내 블로그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 네.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는 이런 플랫폼 종류에 대한 것들에 네. 대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글 쓰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글을 쓰고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네.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세 번째가 왜입니다. 네, 왜? 이거 한번 엔터 치고 갈까요? 네네. 잘 보이게 이렇게 왜? 자, 왜?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근로장려금이란 키워드 자체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검색 유입보단 외부 유입 위주로 진행. 경쟁이 심한 거에서 나도 굳이 경쟁하지 말고 네. 근로자 틈새 시장을 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고민을 해볼 게 있죠. 그럼 외부 유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경쟁이 심하지만 내가 이거 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그 상위 노출하는 업체에다가 키워드를 맡겨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세워본다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이런 부분 솔직히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시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이제 여기 라이브에 들어오신 제자님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초보 제자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도스님께서 키워드를 알려주실 때 이거 돈이 된대 하면서 이렇게 아도스님이 이렇게 딱 알려주면은 그렇구나 쓸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제자님들 분명히 있어요. 실행력 좋고 좋은 분이죠. 그죠. 실행력 좋죠. 네. 물론 그 부분은 칭찬합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이게 그 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만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것보단 왜 아도스님이 이 키워드를 써보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좀 애드센스에 대한 실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회사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성장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매 많이 하잖아요. 막 네네. 그 물건 막 어떤 상가가 돈 되는지 어떤 상가가 나중에 사놓으면 돈 많이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빌딩 막 이런 것도 보고 싶고 네. 나중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갈고 닦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뭐냐면은 이런 이제 뭐 카페를 가잖아요. 네네. 카페를 가면은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네네. 동네 가서 내가 왜 여러 카페 중에 이 카페를 왜 오게 됐을까를 네. 생각을 해요. 아. 여기가 마케팅을 잘해서 아니면 상권이 좋아서 아니면 뭐 간판이 삐까뻔쩍해서 네. 이 마케팅 요소들 목을 막 이런 것들을 왜라는 질문을 하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실력도 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키워드를 딱 받았을 때 이 키워드가 왜 돈 된다고 할까를 네. 생각을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돈 벌리는 거구나. 네네. 이제 이게 하나개, 두 개, 세 개, 내 근육이 점점 커진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왜라는 질문이 항상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는 뭔가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그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어. 게 바로 이번 달 네이버 광고 네. 키워드 수익 인증하려고 좋습니다. 자료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뭔가요? 퀴즈를 해야죠. 퀴즈를. 좋습니다. 초성 퀴즈로 바로 가신다. 근데 오케이. 잠깐만요. 초성 퀴즈. 근데 이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일단 초성 퀴즈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사전 투표를 해볼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시읒으로 시작하는 걸 먼저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시읒부터. 그거부터 바로 가보죠. 자, 바로 이제 초성 퀴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라이브 할 때, 제가 다음 달에는 이 키워드를 한번 그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키워드 중에 한 개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만약에 이제 제 라이브 때 보러 오셨다면은, 이 키워드는 분명 이거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가보죠. 초성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추시는 분에게 오랜만에 추억의 뽑기 가볼게요. 자, 8글자. 야, 어렵죠? 요거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 달에 박근혜 강사님께서 이거 키워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돈 버는지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정답이 뭘까요? 커즈님. 와. 1등, 2등 아주 커즈님과 쇼니작중님. 커즈님 요즘에 부자 되셨어요. 그러면 부자 되셨으면 이건 좀 다른 분한테 양보를. 양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진짜요? 저 빼고 그러시구나. 양보해 주신다. 이게 그러면 좋습니다. 쇼미더 적중님이 이제
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그러면 쇼미더적중남에게 뽑기 한번 가볼까요? 아, 가볼까요? 자, 과연 쇼미더적중님 오! 4등입니다. 4등 커피 2잔 축하드립니다. 야, 이 키워드 좀 스파이더 카드 놀이인데 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근우 강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투표를 하나 열어놓을게요. 요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투표를 할 거냐면은 이걸 저번 달에 강사님께서 나 이걸 써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스파이더 카드놀이. 글 작성하신 분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듣고 나서 쓰신 분들은 몇 프로, 안 쓰신 분들은 몇 프로일지 궁금합니다. 쇼미더적중님 고객센터에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 강사 이제 말씀해 주세요. 자, 스파이더 카드놀이. 제가 이 키워드를 선택한 이유는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전 게임 위주의 키워드들이 생각보다 돈이 된다는 걸 지난달에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뭐 바둑 키워드도 그렇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좀 사람들이 고전 게임으로 좀 해볼 만한 연령대 높은 게임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보다가 나온 게 바로 이 스파이더 카드놀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걸로 돈을 버신 건가요? 해보셨을 그렇죠. 때? 자,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자, 사진- 항상 중요한 게 네. 말로만 이제 얼마 벌었다. 맞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거 중요하지 않아. 검증해야 돼. 하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이 라이브 올 때 저는 이걸로 돈을 벌었고 얼마를 벌었고 광고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한 인증을 항상 합니다. 자, 보죠. 그래서 얼마 벌었냐? 자, 이건가요? 두 번째 네. 거? 그래, 자, 좋습니다. 기간은 한 5월 31일부터 6월 20일. 거의 라이브 하고 나서 바로 가셔서 진행하셨네요. 그렇죠. 네. 한 3주 정도 이제 광고를 진행했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막 지난달 거 아니면 뭐 몇 달 전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항상 그 달에 네. 사용한 키워드를 제자님들한테 공개합니다. 자, 그래서 22,000원 벌었습니다. 3주 동안. 22,000원. 광고비는 5,700원 사용했고요. 네, 네. RPM 같은 경우 RPM이 대박이네. 190이네요.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실 때 네. 이게 RPM의 기준이 한 50 이상은 돼야지 이게 어느 정도 본전치기가 되거든요. 네. 50 이상 한 70, 80부터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RPM이 19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고단가 키워드란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M이 100 이상이다. 그거는 거의 다 고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효율이 5,700원밖에 사용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22,000원이나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점점 그 로아스로 보자면 투자 대비 내가 얻은 수익 이걸 네. 생각해 보자면은 얼마냐? 500%가 넘네요. 그렇죠. 음. 그냥 뭐 정말 한 5,000원 투자하고 22,000원 벌었어. 그러면은 한 3, 4배 남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4배 이상 남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시작하면은 그 네.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매년 그냥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는 키워드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하루 1달러 버시는 것도 힘드신 제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22,000원이나 벌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효율이 잘 나온 땡큐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노동력이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한번 세팅해 놓으면 네, 그렇죠. 알아서 굴러가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다가 설문조사에다가 응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요거 돈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걸로 글 써봐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글 쓰신 분들은 4% 나오네요. 아마 4% 네이버 광고를 하신 분들은 돈을 버셨을 테고 나머지 아니요 하신 분들은 이걸 듣고도 못 하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따가 이야기할 내용들, 이 키워드들, 그리고 이 스파이더 카드 놀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면 4% 안에 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수능도 1등급이 4%거든요. 네네. 1등급 안에 들 수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 때 1등급 못 해봤잖아요. 저 몇 등급이었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에드센스로 실행만 해도 1등급이다. 바로 돈 벌 수 있는 찬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레드오션 아니야? 그거 한다고 해서 돈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하는 사람은 1등급밖에 없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더 카드놀이 쓰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네 분이나 계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쓰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제자님들께서? 지금 아까 보니까 4명 4% 쓰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스파이더 카드 놀이랑 키워드를 왜 네이버 광고로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왜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 카드 놀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검색 유입 같은 거는 검색 유입보다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티스토리에다 만약에 글을 작성하면은 어쨌든 다음에는 그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키워드가 그렇게 검색량이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검색량이 높지 않은데 다음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문자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는 사용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진행을 했을 때 분명히 다음보다 많은 방문자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 광고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라는 거는 다음보다는 네이버가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를 네이버 광고에다가 진행을 하셨다. 네이버 광고로 트래픽을 노출시키겠다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게 바로 스파이더 카드 놀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받았으면은 스파이더 카드 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카드 놀이라든지 고전 게임들을 다 한 번씩 진행해보는 사람들이 진짜 위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4% 중에 또 4%는 그걸 할 거고. 그리고 포스팅만 하지 마시고 이 키워드를 어떻게 노출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맞아요. 네이버 광고로 하라는 말인 거예요. 박근우 강사님은 네이버 광고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 계신 거고요. 티스토리는 초보자 그리고 이 광고는 중급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게 또 있을까요? 네. 꼭 제가 네이버 광고로만 하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다른 광고도 많이 있어요. 뭐 구글 광고도 있을 거고 또 페이스북 광고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카카오 광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외부 유입이 있기 때문에 꼭 네이버 광고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플랫폼도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키워드도 이제 또 문제 퀴즈를 내봐야죠. 두 번째 퀴즈의 초성은 뭘까요? 자, 이번에 키워드는 이거는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것도 지난달에 언급한 적이 있구나. 이건 뭘까? 그리고 이건 좀 너무 쉽잖아요, 이게. 기억, 이응, 지읒, 기억. 자, 누가 먼저 이제 어떤 제자님이 먼저 올라올까요? 이거는 바로 보이죠? 근데 초성하고 안 맞게 지읒, 기억인데 바둑이 나왔어요. 답 나왔습니다. 네. AAABBCDE님. 네, 좋습니다. 뽑아볼까요? 자, 한 게임 장기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급하셔서 가지고 아까 그냥 바로 바둑으로 쓰셨더라고요. 오, 3등입니다. 오! 야, 오늘 끝발이 좋으신데요? 와, 3등 제가 처음 뽑아보는데요? 3등이면은 3만 포인트입니다. 3만 포인트. 커피가 6잔. 커피 6잔. 축하드립니다. 이거 여러분 꼭 내일 고객센터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야, 제 지갑이 홀쭉해지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호식해지지 않으시는. 다이어트하겠다. 이거 먹어야겠는데요? 한 게임 장기 이거는 돈 되셨나요? 자, 이 한 게임 장기
아니 뭐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할 건 없이 그냥 바로 보죠.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자, 한 게임 장기는 요것도 수익이 꽤 높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RPM 300이에요, 이거는? 네, 자 일단 기간은 동일합니다. 5월 31일부터 20일까지 약 3주 정도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자 보시면 수입은 25달러. 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35,000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광고 비용은 5,093원. 그래서 순이익이 3만 원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RPM을 보시면은 이게 300이 넘어요. 300이. 이거 너무 궁금해요. RPM 300 어떻게 만든 거예요? 들어가면 블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로 하신 거죠? 저는 워드프레스를 주로 하거든요. 워드프레스로 하셨고 서론 있고 네. 버튼 있고 네. 그리고 밑에 내용은 그냥 좀 허접한 글들. 저는 글을 무조건 GPT 갖다 씁니다. GPT도 네. 한 30초면 다 글 쓰잖아요. 그쵸. 외부입을 저는 이제 외부입을 할 때는 네. 글에 힘을 안 줘요. 딱 GPT가 써준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 이렇게 해놓고요. 플랫폼을 할 때만 이제 네이버 광고나 이렇게 할 때만 시간을 많이 투입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제자님들도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진행하려면 광고하는 거 좋아. 근데 내가 블로그 어떻게 써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답변은 서론 쓰고 버튼 그 아래 버튼 딱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 밑에는 그냥 GPT로 쭉 진행하면 된다. 네. 이거죠. 글 쓰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네. 광고를 돌리는 게 문제인 거지 글 쓰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죠. 네. 저 그리고 버튼을 막 여러 개 넣지도 않습니다. 딱 한 딱 개 한 넣어요. 개. 네. 거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뭐지 한 게임 장기였으니까 한 게임 장기 바로 가기 다운로드 이렇게 넘어가셨겠네요. 그렇죠. 뭐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저는 심플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어쨌든 시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복잡한 기교라든지 뭐 이런 걸 막 하진 않아요. 광고도 그냥 저는 딱 2개만 집어넣고요. 그 버튼은 딱 1개만 집어넣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딱 2개 집어넣고 네. 그리고 버튼에 전면 광고 딱. 저는 이게 베이스예요. 그 외에는 시간 투자를 안 해요. 시간 투자는 오로지 이 광고 세팅할 때만 시간을 투입합니다. 네. 이게 광고 RPM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 게임 장기라는 그 키워드를 갖고 광고를 돌리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들어왔는데 한 게임 장기 다운로드로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RPM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곳에 내 블로그를 어떻게 띄울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박근혜 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네요. 네, 이게 진짜 애드센스를 하면서 가장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본인의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걸 납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동을 한다면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분명히 이 행동을 하는 데는 나는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으셔야 좀 애드센스를 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 제자님들께서도 월 1억을 벌 수 있는 그럼 너무 좋겠다. 월 1억을 벌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을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키워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거의 5년 만에 나온 아주 대박 키워드죠. 그죠. 그 5년 전에 그럼 어떤 키워드가 대박이었었나요? 자, 5년 전에는요.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5년 전에 코로나였죠, 완전. 그럼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정부 지원금이 바로 재난지원금이었죠. 그쵸. 재난지원금 1차, 네. 2차, 3차. 몇 차까지 있었죠? 5차인가?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근데 그 지원금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제가 아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땡겨봤지만 그때 수익을 벌었던 분들이 네네. 대부분 이 재난지원금으로 1억, 2억을 막 땡겼단 말이죠. 순수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정말 비슷하게 이번에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네. 그게 뭘까요? 이건 뭐 비밀도 아니죠, 솔직히.
뉴스에서 이미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키워드거든요. 음. 거의 5년 만에 나오는 대형 키워드예요. 진짜 초대형 키워드. 왜냐면 이거는 근로장려금보다 더 높은 키워드예요. 더 초대형 키워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상보다는 네. 당선이 되는 순간 알았어요. 아, 저도 네. 분명히 키워드 하나 나오겠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이 바뀌면서 네. 그 여론 형성도 해야 되고 이제 인기도도 올려야 되고 특히 이 민주당은 민생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때도 민주당이었죠. 네. 네. 이 그 당마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원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는 블로거들은요. 정치 색깔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치관대로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민주당의 특색은 블로거랑은 딱 안성맞춤이에요. 왜? 지원금을 많이 나눠주니까. 지원금을 많이 나눠주면 우리 애드센스 수익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돈 된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육하원 그 아까 무엇을 어떻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네네.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많이 노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강사님께서 이걸 하고 계신 전략 4가지가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이라는 대형 키워드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애드센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키워드가 분명 돈이 될 거라는 걸 아실 거고, 그리고 그 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작업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키워드가 나올 때 단순히 이제 티스토리에 포스팅을 해가지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전략이 있는지 노출 뭐 전략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키워드가 나올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있으신지 그런 게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자님들한테. 저는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 아까 스파이더 카드 놀이도 쓰신 분들은 4%밖에 안 됐던 것처럼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듣고도 하시는 분들은 4%일 거예요. 하시면 4% 안에 들 거고 이 4%만 수익을 버실 겁니다. 가보죠. 네. 자, 저는 이제 총 4개의 플랫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2개는 세팅을 끝내놨어요. 끝냈고, 그 2가지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페북 광고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네, 페이스북 광고. 네. 좀 페이스북이라고 할까? 네. 자, 페이스북에도 이 키워드, 그 광고 진행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할 때도 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 진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그 당시에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키워드가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돈을 막 그쪽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쪽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페이북 광고를 돌려가지고 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 페북 광고를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시도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광고비를 많이 태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네네. 블로그를 태우는 것도 있고 이 사업체 아백을 운영하면서도 광고를 많이 태우잖아요. 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광고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광고 애드센스로 돈을 벌고 광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 돈을 주고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페이스북과 구글, 네이버와 차이점이 있어요. 요걸 제가 하나 말씀을 꼭 드리고 가고 싶네요. 자, 페이스북은요, CPM이고요. 그리고 구글은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CPC. 쉽게 이야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세요. CPM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람들이 내 거 이제 광고를 한 거를 클릭을 안 해도요. 많이 봤으면 돈 다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광고 소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문구 이런 제목들을
잘 못하시잖아요. 후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클릭을 안 하겠죠? 그러나 이미 보여줬잖아. 내가 이미 보여줬으니까는 돈 내놔. 이걸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대신에 단가가 저렴해요. 이 단가는 저렴하지만 보는 것에 과금 보는 것 과금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CPC는 단가가 올라가 있죠. 저렴? 비쌈? 이게 맞겠네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막 100만 명이 봐도요. 한 명도 클릭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가 할 때는 네네. CPC가 좋은 게 왜냐면 내가 후킹할 줄도 모르고 이미지를 내가 마케터만큼 잘 할지 못하니까 네. 그래도 클릭 안 했으니까 돈 안 나가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제자님들 중에 해보셨는데 잘 안 됐다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요거 아직 스킬이 내가 마케팅에 이 스킬이 아직 못 하시는 상황에서 CPM이 들어가 버리니까 과금이 된 거고 투자 대비 못 가지고 오게 되시는 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여기는 사람들이 클릭할 때 그리고 할 때 과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차이점이 있어요. 토스 광고, 토스 광고도 이야기하시는 토스 광고도 해보면 재밌겠는데요. 토스 광고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어쨌든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페북이 워낙에 정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뚫어야죠. 해봐야 뭐 이걸 돈을 버는 거지. 뭐 아무리 보시 막 정지를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 해가지고 잘 돼서 수익을 벌면은 그러면 그게 다 제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 거란 걸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해야죠.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돈 벌려면은 쉬운 길은 없다. 저는 이 애드센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네이버 광고를 할 때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그쵸. 네.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애드센스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하시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렵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고차도요. 네.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부업 관련해서 유튜브 내용도 많이 있는데 저는 네.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돈 버는 거고 네. 그런 거 있죠. 노력한 만큼 돈 번다.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삐까뻔쩍하고 멋있지만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입장벽의 기회 인생. 여러분들이 돈 벌려면 빡세게 일하시면 그만큼 돈은 따라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돼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네. 돈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돈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돈만 보고 간다면 네. 한없이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또 하는 게 제일 좋지. 그것도 로또도 어려워요. 로또도 그렇죠. 당첨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로또 1등 명당 가서 하나씩 사려고 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처럼 네. 이 페이스북 광고도 어렵지만 해보면 분명히 이 노다지다 하는 기회가 오실 거예요. 뭐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로또를 사더라도 로또를 사야 뭐 당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은 투자. 네. 저는 이 애드센스를 하면서 투자를 좀 많이 했거든요. 특히 아도스님 강의에다가 좀 투자도 많이 했었고 네. 거의 강의비만 해도 진짜 한 몇백만 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투자를 해서 지금 제가 이 위치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실행을 했고 실행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카카오톡 채널 광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카카오톡에 보시면은 뭐 채널로 이렇게 광고도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금 막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카카오톡 채널을,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민생회복 지원금을 한번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진짜 투자가 강하게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네. 카카오톡 채널 못 해요. 근데 이건 진짜 맞아요. 이 카카오톡 채널은 어느 정도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기 자본금. 카카오톡 네네. 채널은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작년 한 2월 달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광고비가 그나마 좀 여유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투자 대비 수익이 나와서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은 정말 돈 확 나가요. 확. 네. 와,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쵸. 저는 그때 강사님하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네. 제가 대만 여행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 직원 한 분이 실수해가지고 1,000만 원 투자해놓은 카카오톡 채널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네. 씨. 근데 그 신입이야. 신입이니까 신입이 1,000만 원 날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니? 그때 마음 너무 아팠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이런 광고 방법이에요. 자르긴요. 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다시 메꿔 놓으셔서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카카오톡 채널 광고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이야기지만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전자책에다가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업데이트 때, 전자책 업데이트 때 그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이 카카오톡 채널 광고를 이야기했던 그런 강의들도 뭐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실제로 중요한 거죠.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마 강사님이 채널 갖고 있는 게 가장 오래된 채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강의 중에 더 있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작하고 나서 그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후발주자들의 네. 롤모델이잖아요. 재밌는 게 네. 거기에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 네. 그때 근로장려금 채널로 제가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채널 설명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예시글을 넣었어요? 그 글을 넣었어요. 네. 이 채널은 정부 채널이 아닙니다. 네. 뭐 어떠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써놨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아무거나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좀 어쨌든 이 채널이 네. 그냥 정부 채널이 아니니까 그냥 정보 제공 목적이다 네. 하고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 후발 주자들이 다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 네. 하고 그냥 써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딱 그 후발 주자들 채널을 한 번씩 제가 다 봤거든요. 네.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님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카카오뷰 전자책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안 팔아요. 카카오뷰가 없어져서. 그때 강사님한테 카카오 채널 이렇게 하는 거다 했고 강사님 그걸 업그레이드 시켰고 같이 요거를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수익이 잘 되고 아백사관학교 할 때도 지점에서 가르쳐드려서 돈 잘 벌고 있고 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키워드 광고 전자책에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가 올인원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강사님께 이거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강사님께서 요거를 꽃을 피우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강사님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의 키워드 광고 전자책이 업데이트 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대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뭘까요? 자, 세 번째는요. 여기서부터는 뭐 다 눈치채실 겁니다. 구글 광고. 구글 광고. 네. 어쨌든 뭐 광고도 해볼 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구글 광고는 어떤 구글 광고를 하고 계신가요? 구글 광고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일단 생각하는 건요. 그 네이버 키워드 광고처럼 구글에도 키워드 광고가 존재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키워드 광고랑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어요. 이미지를 보여주는 광고. 네.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키워드만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구글 키워드 광고부터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과가 별로다 싶으면 디스플레이 광고까지. 제가 스틸해도 되나요? 이거 뭐 제게 아니잖아요. 제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렇죠. 이거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스플레이 광고는. 이게 광고주가 많아지면은 네. 어떻게 봐야 되지?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광고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아, 그렇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광고를 집행하는 단가가 비싸지니까. 네. 다만 블로거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 그런가요? 클릭할 때마다 이미 광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받아들이는 CPC 광고 수익이 좋아요. 그래서 대출 그런 카드 이런 것들이 높은 이유가 광고 단가 높은 이유가 그런 네.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방송이 좋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 분명히 순수익은 확실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좀 총알이 여유가 되실 때만 이제 이 광고를 진행하시는 거지 총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시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예산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광고를 투입하는 거는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있고 일단은 내가 RPM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광고를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 광고를 진행할 때 적어도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RPM 50은 넘어야 본전치기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정도 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검색 유입, 다음 검색 유입으로 하면은 RPM이 50 넘을 수 있지. 근데 거기서 한 RPM 한 2, 30 되면은 광고로 돌리면은 그 2, 30이 50으로 올라가게 돼요. 네. 정확한 모수를 타겟해서 광고를 때리는 거니까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검색 유입에서 2, 30 되시는 분들만 이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올인원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요. 바로 저의 전장이죠. 네이버 광고. 네이버 광고.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도 키워드 광고가 진행이 되겠네요.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정부 지원금이랑 키워드 자체가 어쨌든 좀 민감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몸을 사려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치만 어쨌든 시도를 해봐야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해보고 다음 달에 전사하셨는지, 네네. 승전가를 개선 장군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애드센스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85년생이거든요. 네. 그럼 41잖아요. 네. 이 나이 어딜 갈 거예요? 취업하기 어렵죠. 뭐 받아주는 데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지금 애드센스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뚫어보겠다. 네, 이런. 그렇죠. 그러다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 좀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요 애드센스는 솔직히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누군가의 정답은 있겠지만 아예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만의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의 정답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톡 채널 광고랑 그리고 네이버 광고 이렇게 외부 입을 통해서 저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위 노출시켜서 돈을 버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실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키신다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이제 네이버, 구글에 노출하는 방법, 이런 건 이제 백링크를 좀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려워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꾼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오늘 가르쳐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꾼 같은 경우에는 그 민생회복지원금 하면은 내거 블로그, 내거 사이트가 상위 노출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광고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양파 가격씩 가르쳐 드릴게요. 좋네요. 여러분들이 월 1억 이걸로 했을 때 1억 될 수 있을까요?
1억은 힘들지 몰라도 분명 지금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이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생각해 보셔야죠. 맞아요. 분명 이 키워드로 1억, 2억 버시는 분들 나오리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건 꾼들에서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 제자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이번 키워드가 1,000, 2,000을 벌 수 있는 아주 황금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진짜 지원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소상공인들 그 대출 있는 거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무슨 이태원 그것도 뭐 보상을 해주겠다. 지원금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지원금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고요. 저는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가, 이거는 좀 경제적인 건데, 네네. 밥값 2만 원 시대가 이제 올 겁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계속해서 돈이 풀린다는 건 돈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런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업으로 진행을 안 하시면 점점 가난해지게 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이 되는데 점점 가난해지는 그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네네.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 어마어마해져가지고 어려워졌던 것처럼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럴 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주식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에드센스로 자신한테 투자해서 돈을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집값도 오르겠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네. 이때 이제 달러를 많이 벌어놔야죠. 그렇죠. 그럼 달러 고환율로 올라가니까요. 네. 저는 에드센스 수익을 달러로 지금 다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달러로만 좀 괜찮게 모이긴 했는데 네. 더 많이 모을 겁니다. 저는 달러를 받으면 네. 증권사 통장에 보내요. 그래요? 그대로 보내서 네. 거기서 전 주식을 삽니다. 그것도 좋죠. 환차익 없이 환전 수수료 없이 그냥 바로 주식을 사서 네. 차곡차곡 저는 주식으로 모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주식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확 꺾여가지고 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때도 에드센스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또 샀어요. 어. 저는 계속 사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돈을 버신 건가요? 저는 주식으로 벌고 있어요. 괜찮네요. 네. 그것도. 이게 주식 예금보다는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할 줄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자산을 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짜로 먹을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해야지만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엄청 막 큰 부자는 될 수는 없어도 요즘 내가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걱정 없고, 결국에는 불교에서 행복이 뭐냐라고 정의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불교에서는 행복을 고민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평온한 상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으로 고민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 진짜 경제적 행복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이 민생회복지원금 4% 안에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하시는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전리품이라 생각해요. 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진짜 5년 만에 발견한 5년 만에 찾아온 대박이에요. 꼭 진행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아우러스 박근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